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 LA에서 치안 약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행 강도에서부터 대낮에 강졸도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커뮤니티 범죄 경보를 발령하고 치안 강화에 나섰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가솔린 가격이 최근 연일 하락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고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은 여전히 높아 피부로 와닿을 정도의 하락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다음 달 안에 갤런당 $4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부담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 올 하반기와 내년 주택 거래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량도 상당한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인타운을 비롯한 LA에서는 치안 약화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격과 노숙자가 연루된 사건 등 경중에 관계없이 갖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 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경찰이 출동한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당부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과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악화하고 있는 LA 치안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요즘 거리를 걸어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한인타운에서 또 강력 사건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이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부상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0시 33분쯤 이 윌셔 블루버드와 옥스퍼드 애비뉴 인근 타코 트럭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경찰은 주문을 위해 줄 서 있던 피해자들과 한 남성 사이에서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뒤에 이 인근에 있던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히스패닉으로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으로 확인됐는데 피해 여성은 가슴에 총상을 입어서 심각한 상태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찰은 용의자가 히스패닉 남성이라고 밝히고 신원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노숙자가 연루된 사건도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격 사건이 발생한 당일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쯤 LA 한인타운에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도중에 급히 대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밖에 있던 노숙자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속해서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돌을 던졌고 전체 유리에 금이 가서 파편이 튄 데 따른 겁니다. 피해 업주 A씨는 현장 인근에 있던 경찰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해당 경찰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노숙자는 이 업체에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닌데요. 이 업체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업체에 들어가서도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네, 앞선 두 사건을 보면 현재 LA 치안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경찰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앞선 총격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이 올림픽 경찰서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는데요. 이 총격 용의자가 체포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숙자 연루 사건입니다. 피해 업주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취재 당시에 피해업소 유리창에 돌을 던진 노숙자는 깨진 유리창 앞에 누워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피해업주는 빌딩에서 경찰을 보고 급히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할 수 없고 다시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연루됐을 경우에는 이 체포 등 대응이 어렵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이 떠나고 업주가 신고를 했는데 이 올림픽 경찰서는 전화를 받지 않아서 911에다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출동 등의 대응은 없었고 나중에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경찰 출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겨우 출동한 경찰, 대응도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출동한 경찰은 일단 피해를 확인을 했고요.
이어 피해 업주를 상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때 업주가 뒤늦은 대응에 이 경찰에게 항의를 했는데 이 알려준 대응은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신고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이 업주는 정말 수차례 신고를 했습니다. 이 대응이 늦어서 유리창에 돌을 던진 노숙자가 앞에 장시간 동안 머물렀고 이 떠날 때까지 혹시나 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네, 경찰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경찰의 대응이 상당히 좀 미온적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LAPD에서는 잇따른 강도 사건에 따른 커뮤니티 범죄 경보를 발령했죠. 그렇습니다. LAPD는 지난 16일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미행 강도가 범죄의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도들이 멜로즈 애비뉴와 주얼리 디스트릭트, 페어팩스 디스트릭트, 베벌리 그로브의 고급 레스토랑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범행 타겟을 물색한 뒤에 범죄 행각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도는 시계와 목걸이, 이 손가방 등 값비싼 장신구를 노리고 있다면서 차량을 보고 범행 대상을 정해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강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당과 상점, 클럽과 차를 나설 때 주의를 살필 것, 그리고 이 비싼 장신구를 착용할 때 주의할 것, 수상한 행동을 목격 시에는 상황을 녹화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 도중에 수상한 사람이 따라올 때 경찰서로 갈 것과 이 강도를 당했을 때 저항하지 말고 순응할 것, 강도를 따라가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경찰이 말하는 이런 주의사항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강도들이 값비싼 당신의 물품들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또 차에서 내릴 때 주의를 살피고 이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했을 때도 주의를 살펴라.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러한 내용은 중학생도 아는 이야기로 너무 원론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안당국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주민들에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악순환이라고 하면 이 악재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순환이 반복되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선 범죄 발생 빈도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 LAPD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올해 집계된 강도 사건만 4,370건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기자수첩 시간에도 짚었지만 이 용의자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의자들의 범죄 행각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죠. 결국 사건은 발생하는데 이 대응이 미미해서 사건은 잇따라 발생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져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 배트맨이 활약하는 도시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고담시죠. 이 고담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치안이 최악입니다. 이 때문에 치안당국도 배트맨과 함께 강력 범죄에 대응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 사실 LA시의 상황이 고담시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범죄율을 떨어뜨릴 히어로는 현실에서 기대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지는 겁니다. 네, 지난 기자수첩 시간에도 여러 차례 이완 기자와 함께 짚었습니다만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관련한 치안당국의 예산 삭감 등이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년여가 지난 현재를 보면 이러한 원인 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 그리고 치안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 여론 등을 의식한 LA 시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누차 짚어드렸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 치안들이 약화되고 각종 사건들이 잇따르면 왜 손 놓고 있냐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LAPD를 포함한 치안당국만 지적할 일도 아닙니다. 이 시의회 차원에서는 왜 치안 강화를 위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LAPD 예산 삭감으로 인력이 줄어서 치안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면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예산 삭감이 주요 원인이라면 타임 스케줄만 단순히 놓고 봤을 때 벌써 1년 전입니다. 이후 치안은 약화될 대로 약화됐고 그에 따른 악영향이 나오니까 LA시의 2022-2023 회계년도 예산에서 LAPD 예산을 증액합니다. 이 예산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전 수준과 비슷한데요. 현 9,300여 명 정도 되는 LAPD 경찰 수를 400여 명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꼭 일이 터져야 부랴부랴 대응을 하냐는 것이죠.
이 LACA회에서의 의결 복잡한 절차가 있고 또 결정이 돼도 시행되는 데까지 시한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면한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고 있는 것이 LACA회죠. 즉 여론을 의식한 행정, 또 표심을 의식한 행정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사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LAPD를 아예 와해시켜버리자는 계획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습니다. 이 당시 일부 시의원들은 여론이 LAPD의 등을 돌리자 이 경찰 조직을 아예 없애고 이를 주민들이 이끄는 치안 조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억 6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LAPD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처음에 그렇게 외쳤던 시의원에 더해서 여론을 의식한 시의원들까지 동조하면서 당시 이 찬성 12대 반대 2로 예산 삭감이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봉에서 LAPD 조직을 시민 조직으로 대체하자고 외쳤던 시의원들은 현재 조용합니다. 이 치안 약화 대신에 노숙자 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노숙자 증가에 따른 문제 발생, 엄밀히 따지면 치안 약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노숙자 서비스국이 있기는 하지만 이 노숙자 증가 문제는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LAPD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단 LAPD가 치안 담당입니다. 이 약화한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LAPD의 힘을 더 실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들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LAPD 예산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주민들이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LACA회에서 결정을 해놓고 그에 따른 책임을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런 지적을 듣고 보면 사실 모든 책임은 주민과 또 LAPD가 떠안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LAPD의 책임을 돌리니까 이 경찰들의 사기가 바닥을 쳤다는 것이죠. 이 현재 치안 약화에 대한 비난은 LAPD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상진 전 LAPD 수사관은 앞서 짚었던 요인들로 인해서 경찰들의 사기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데 사기가 왜 중요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이 치안 당국의 다소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현재 이 경찰들은 사건에 투입돼서 용의자들을 체포할 때 머뭇거린다는 겁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들 다수는 경찰에 반항하거나 심지어는 갖고 있는 무기들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의자 제압에서는 강경 진압이 이루어질 때도 있는데요. 그런데 온라인이 극도로 발달한 현재 용의자 제압 도중의 상황은 고스란히 온라인을 통해 보여집니다. 각종 SNS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 한상진 전 수사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적법한 절차대로 용의자를 제압해도 온라인에 올라갈 때는 메시지는 경찰에 호의적이 않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악플이죠. 이러한 영상과 메시지는 고스란히 경찰 조직 또는 정계에서 이슈화될 수 있고 자칫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찰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선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경찰들이 위축되고 또 위축되다 보니까 이 범죄자 검거에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고 치안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일부 경찰들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예산이 축소되고 또 이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서 또 예산이 삭감되면서 치안이 약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기자, 그렇다면 대책은 없는 겁니까? 네, 사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선거철이기도 하지만 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단의 대책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 경찰을 포함한 치안당국은 신고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현재 신고를 해도 출동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정말 큰 사건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는 실정이고요. 이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치안 강화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 가운데 누군가가 시장에 올라야 합니다. 이 시장이 바로 바뀐다고 해서 이 경찰들이 늘어나지 않고 또 시간이 소요되죠. 그렇다면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이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만 손 놓고만 기다려서도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커뮤니티 차원에서 치안 강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 각 단체들이 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각 관할구역 시의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서명운동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 관할구역 내 경찰서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러한 창구도 일원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도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장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현재 커뮤니티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치안 강화가 왜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취재를 하다가 한 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나를 위해 좋은 가방도 자신에게 선물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득에 대한 막대한 세금도 역시 내고 있습니다. 이 세금에는 나를 위해 치안을 강화하고 한 명의 주민으로서 권리를 위해 지켜달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잘못도 아닌데 두려워해야 하는 실정이고, 또 서부 개척 시대도 아닌데 재산을 나 자신이 지켜야 한다며 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모방 범죄까지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주에서 온 범죄단까지 활기를 치고 있는데요. 결국 주민들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네, 이완 기자 수고했습니다.